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68, 서울교회의 조용한 한옥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최선희입니다. 이 집 앞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매화나무가 있어요.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내는 그 나무처럼 저 역시 이곳에서 꿋꿋하게 뿌리 내리고 살아왔죠. 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선이야, 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수를 계속해라.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저는 젊은 시절 인간문화재 후보에까지 오를 만큼 뛰어난 궁중자수 장인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놓은 자수는 제 인생 그 자체였죠. 이 집과 300평의 넓은 마당은 겉보기엔 낡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강남의 어떤 아파트보다 값진 곳입니다. 3년 전 이 일대가 전통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이 정도 위치면 최소 35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제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이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 땅 덕분에 우리 부자 됐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있는 복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마당에서 물을 주며 매화나무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오후 햇살 아래서 곱게 펼쳐놓고 하던 자수 작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달부터였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유독 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실수들을 일일이 기억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자수 작업을 하다가 실타래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뒤져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미영이가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바늘쌈치를 한참 찾으셨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당시엔 그저 걱정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이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밥을 짓다가 깜빡하고 물을 조금 적게 넣었더니 미영이가 어머니, 밥이 좀 되직하네요. 물 넣는 걸 잊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아들 진호에게 같은 질문을 2번 했다고 어머니, 방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상했던 건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미영이가 옆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큰 소리로 말했죠. 다음 날 동네방 여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영이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걱정이에요. 그 귀한 자수실을 자꾸 잃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도 아이고 선희 씨가 그러시다니.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지 뭐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정말 제가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나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방에서 자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진호와 미영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여보,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 어제도 자수 놓다가 밥솥에 쌀 넣는 걸 깜빡했다고.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밥솥에 쌀을 안 넣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진호가 대답했어요. 그게 정말 심해진 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계획을 시작해야 할까? 그 계획. 저는 자수 바늘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제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자기야, 걱정 마. 우리 엄마랑 다 얘기했어. 효심 요양원이 시설도 좋고 치매 어르신들 돌보기에도 최고래. 그 땅을 팔아서 병원비 내면 우리 부담도 없잖아. 미영이의 다음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어요. 효심 요양원. 몇 주 전부터 진호와 미영이가 제게 자꾸 권하던 그곳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시설이에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보여주던 그 팜플릿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쉽게 승낙할까? 진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거든. 엄마 건망증 심해졌다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만 받으면 돼. 미영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40년 넘게 정성스럽게 가꿔온 이 집. 남편의 마지막 유산, 제 인생의 터전을 그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효심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효심은커녕 욕심만 가득한 그들의 계획을 숨기기에 이보다 완벽한 이름이 또 있을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마당에 물을 주고 매화나무에게 안부를 묻고 자수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제 모든 행동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미영이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날씨도 좋고 해서 기분이 상쾌하네.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제 자수 작업을 보더니 어머니, 이 색깔 조합이 어제와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매일 다른 색깔을 사용해요. 그게 자수의 매력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마치 제가 기억을 잃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진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들이 이른 시간에 오니까 반가웠죠. 아들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일찍 들어왔어요. 지딘호의 말에서도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녁 내내 제 곁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시선이 따라 붙었어요. 마치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집을 빼앗으려 해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지만 현실의 차가운 벽은 변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려고 했거든요. 지영이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며.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벌써 진호가 지영이에게 먼저 연락했던 거예요. 제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거짓말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죠. 무슨 소리니, 지영아. 엄마 멀쩡해.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빠가 그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뿌리신다며.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새벽에 물을 준 적도 없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도 없었거든요. 지영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오빠와 올케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진정하세요. 오빠가 보낸 요양원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시설이 정말 좋다던데.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이마저 그들 편에 선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요즘 피해 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래요. 라고 말했죠. 통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40년 넘게 헌신했던 가족,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기회가 왔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병원에 간다며 잠시 외출했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남의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미영이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띈 건
책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에 어머니 치매 증상 관찰일지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노트를 열어보았어요. 7월 12일 밥솥에 쌀 대신 자수 실넣음. 7월 15일 아들에게 전화로 같은 질문 3번 반복함. 7월 18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혼잣말. 7월 20일 바늘쌈지를 냉장고에서 발견함.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영이가 한 달 넘게 이런 가짜 기록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노트 옆에는 어르신 재산 현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어요. 자산 300평 부지 시세 35억 원, 예금 5억 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죠. 그 아래에는 치밀한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받기, 2단계 후견인 신청하기, 3단계 요양원 입소시키기, 4단계 부동산 매각 민명에 이전하기. 저는 그 글씨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 덩어리였던 거예요. 40년 넘게 정성을 다해 키운 가족이 이렇게 차갑게 저를 계산하고 있다니. 서류 뒤쪽에는 요양원 비용 계산표도 있었어요.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 35억으로 약 100년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살지 계산까지 해놓았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제게 자수를 배우러 다니는 젊은 청년 민준이었죠. 28살의 민준이는 전통 자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이가 평소처럼 자수 수업을 받으러 왔을 때 제 상태를 알아차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 가짜 관찰일지, 딸마저 속은 상황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너무 심한 일이에요. 선생님의 자수처럼 정직하고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속이다니. 민준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모든 사람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얼마나 정정하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민준이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그날부터 민준이와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를 속였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놀라게 해줄 계획을 말이죠. 민준이는 법무사 친구를 통해 재산 보호 방법을 알아봤고 저는 평생 모아둔 지혜를 모두 꺼내들었어요. 선생님, 세상은 선생님의 자수처럼 정직해야 해요. 거짓으로 포장된 욕심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민준이의 말에서
제가 잃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진호와 미영이가 갑자기 들뜬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10일간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줘서 갑자기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호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는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는 계획이겠죠. 아마 이웃들에게 미리 부탁해서 제 행동을 관찰하도록 했을 거예요. 할머니, 저희 선물 많이 사올게요. 손자 태훈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태훈이는 어른들의 추악한 계획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차례다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미영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없는 동안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옆집 김 여사님께 말씀하세요. 미리 부탁드려 놨거든요. 김 여사님까지 이용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더욱 치밀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죠. 걱정 마라. 엄마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작전 개시. 내일부터 시작하자.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죠. 가족들이 인천공항으로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의 매화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가장 좋은 옷을 입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민준이가 정확히 9시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민준이 친구인 박 변호사는 제 상황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물려준 300평의 소중한 땅을 최선희 자수박물관이라는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게 되거든요.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박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서명하는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땅이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들이 욕심내던 35억짜리 땅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것이 될 수 없었죠.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 5억 원을 인출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통장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로 정했죠. 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숫자였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돈을 내가 옮기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나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 업체에 연락했어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이었지만 저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남편의 사진,
제가 평생 만든 자수 작품들, 그리고 자수 도구들만 말이죠. 선생님,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진호 가족이 집 앞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경이었어요. 10일간의 여행으로 피곤했을 그들은 집 앞에 걸린 낯선 문패를 보고 잠시 멈춰 섰죠. 최선희 자수박물관. 여보, 저게 뭐야? 미영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마. 진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들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텅 빈 집만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거실에는 제가 남긴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호야, 미영아, 엄마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집과 땅은 이제 박물관이 되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다. 진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문자 메시지만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있다. 걱정 마라. 그들은 밤새 제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경찰서에도 신고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였어요. 3일 후 그들은 결국 제가 사는 원룸을 찾아냈어요. 민준이가 일부러 힌트를 준 덕분이었죠. 저는 그들과 마지막 대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진호의 목소리가 절박했죠. 문을 열자 진호와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 귀한 땅을 왜 남에게 줬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영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본 후 미리 준비해둔 자수 한 폭을 꺼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만든 작품이었죠. 자수에는 큰 글씨로 욕심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미영이의 가짜 관찰일지 내용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죠. 7월 12일 밥솥에 쌀 대신 자수 실넣음. 7월 15일 같은 질문. 3번 반복 같은 거짓말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가 한 말,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땅은 돈이 아니라 내 영혼이었다. 나는 내 영혼을 너희에게 팔 수 없었다. 진호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35억짜리 땅을 팔아서 요양원에 넣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가짜 치매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이 모두 드러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진호의 회사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속인 사실이 알려져 좌천되었어요. 요즘 시대의 효도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거든요.
미영이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박 여사를 비롯한 이웃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 누구도 미영이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더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손자 태훈이었어요. 학교에서 너희 엄마 할머니 속인 거 다 알고 있다며 놀림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던 딸 지영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지영아, 괜찮다. 이제야 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저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지영이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1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딸과의 재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죠. 한편 저는 자수박물관 건립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300평의 땅에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35억짜리 한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공간이지만 제게는 어떤 궁궐보다 편안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거짓과 욕심이 없거든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작은 화분의 매화나무가 저를 반겨줘요. 예전 집에서 가져온 가지를 심어 기른 것인데 작은 공간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어요. 마치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것 같죠. 민준이는 여전히 제게 자수를 배우러 와요. 이제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에게 자수를 가르쳐 드리는 일이죠.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선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라며 응원해 주세요. 진호와 미영이는 가끔 연락이 와서 용서를 구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 속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2번 속는 것은 제 선택이니까요. 자수박물관은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제 인생의 마지막 자수 한 땀을 놓을 거예요. 돈과 욕심에 눈이 먼 가족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지금, 저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운 자수처럼 제 인생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